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지식 안내서 사회 이슈 따라잡기 사이따입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잘못된 정보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가짜뉴스. 다들 한 번씩은 가짜뉴스에 속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난 9월 23일에 언론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언론단체들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팩트와 이를 둘러싼 찬반 양쪽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징벌배상이란 가해자에게 징벌, 즉 벌을 줄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까지는 하도급 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 특정 분야에서만 시행되어 왔으며 언론사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상법에 징벌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법은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 외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지난 6월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구체적 내용들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찬성, 반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이유 첫 번째, 가짜뉴스의 폐해. 낚시성 제목부터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양산이나 정치적인 선동기사 등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이유 두 번째,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던 언론 관련 제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49.3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39.74%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승소율은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피해보다 낮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언론사에게 피해 입은 시민들이 이들에 대한 소송의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피해자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이유 세 번째, 언론 기능 상실. 기레기나 기더기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에서는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조회수만을 추구하는 많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보도 방식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더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고, 신뢰를 잃은 언론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보 전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정작용이 사라진 지금 언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 이유 첫 번째, 언론 보도 위축. 현대사회의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에 우리는 권력자들과 기득권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있고, 언론은 이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몇몇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 전부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족쇄를 건다면 모든 언론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 이유 두 번째, 판단 기준의 모호함.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의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언론사의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 혹은 부주의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 결국 사람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압박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킬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쪽의 생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 이유 세 번째, 소송 남발의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면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또한 늘어날 수 있지만 높은 소송 보수를 기대하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언론사들은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오히려 언론사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언론사를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일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언론을 개혁할 희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